일단 이 영상은 지금 녹화되고 있을 거고요. 나중에 편집을 해서 또 모든 영파여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보민이고 저는 지금 최선호학원 고등학교 1학년 담당 메이저 레벨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영파여고 내신을 제가 하지는 않는데 지금 영파여고 담당이신 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제가 일단 설명회는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 수업은 그 선생님께서 대신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소민이 기대했어? 아, 정말 아쉽지만 제가 영파여고를 하진 않지만 제가 그래도 분석을 정말 열심히 정확하게 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영파여고 내신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플로우가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지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처음 입학을 하고 3월에 첫 내신을 보죠.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분이 영파여고에서 볼 시험이 총 10번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시험 이렇게 중간고사를 어쩌면 지금 가장 가까이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고등학교 내신은 처음이고 이제 들리는 말로는 중학교 내신과 많이 다르다. 유형도 많이 다르고 난이도도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영파여고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사실 암기 위주로 시험 기간에만 정말 바짝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좋은 성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준비 기간을 가지고는 고등학교 내신을 딱 맞닥뜨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생이 많았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학생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내신은 일단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꾸준한 준비. 이게 벼락치기는 더 이상 안 돼요. 벼락치기는 더 이상 안 되고요. 소리가 안 들리시면 소리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소리 연결을 해주셔야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4주 정도로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되면서 6주에서 7주간의 준비를 통해서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암기. 네, 이따가 제가 범위를 보여드릴 텐데 암기가 쉬운 정도의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암기는 정말 100%다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다회독을 해서 많은 양을 눈에 익히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뭐냐? 자기 실력.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얼만큼 공부를 해왔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얼만큼 풀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모든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저희 QIB에서 준비하는 그 6에서 7주간의 내신 과정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영파요거의 내신 스타일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플로우는 첫 번째로 영파요거가 내신 경에 어떤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범위가 다양하죠. 그 다양한 범위 내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체 나오냐. 대표 기출 요령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대비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유형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시험 전략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파여고 내신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영파여고의 내신 경향은 어떠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를 알아야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교과서. 사실 교과서는 항상 모든 학교의 기본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교과서가 제일 쉽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범위가 제일 적다. 그럼 뭐가 범위가 많냐? 원래는 영파여고가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 혹시 그 핸드폰 음량을 좀 높여보시겠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아직도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길래. 소리가 안 들리시면 일단은 제가 진행을 하고 녹화본으로 아마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모의고사는 하나에서 두 가지인데 이제 이게 범위가 되게 유동적인 게 모의고사가 만약에 지문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범위를 한 과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범위가 좀 적다. 독해랑 부교재 범위가 좀 적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교과서를 두 과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범위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합쳐서 지문이 1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수업할 기회도 적고 그래가지고 좀 시험 범위가 예년에 비해서는 살짝 줄었다. 줄었는데도 거의 40지문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를 하는 게 많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고 특성상 아이들이 다 암기를 해와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걸 아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오고 그 안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는 필요로 하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듣기 부교재가 있거든요. 보통 송파 지역의 학교들이 듣기 부교재를 하는 학교가 거의 적어요. 없지는 않지만 되게 적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파 여고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 안에 있던 듣기로 시험을 보거나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EBS의 리스닝 파워라고 그걸 써가지고 이제 3회분 정도의 듣기를 범위 안에 추가를 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범위가 정말 다양하다. 공부할 게 많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범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서술형이죠. 사실 객관식은 어떻게 해서든 찍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찍어서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서술형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서술형을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데 원래 영파요구는 항상 어휘 중심의 학교였어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어휘가 정말 어려웠고 거의 토플 탭스 수준의 이제 어휘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이었고요. 그럼에도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 어휘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서술형의 유형이 원래는 어법 아니면 어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더 다각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기출을 보시면. 그래서 원래 기존의 영파요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휘를 강조하긴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서술형이 출제되고 있다. 이것도 뒤에 제가 기출을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파요구의 가장 큰 특징, 다른 학교와 정말 다른 특징이 총점이 30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100점이 기준이니까 총점이 30점인데 그래서 객관식은 문제당 0.6점에서 1.1점 정도. 그리고 서술형은 1.8에서 2.4점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100점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다른 학교와 비슷합니다. 최대 3.3점? 4점? 이 정도 되고 그다음 서술형은 7에서 8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배점은 30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신 대비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를 변형을 해서 내요. 변형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변형을 한다는 건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것과 다른 의미를 가진 걸로 완전히 다른 의미, 아예 생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어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반이어 표현 학습이 필수다. 이건 저희가 이제 항상 모든 수업이 같지만 동반이어는 항상 베이스로 가지고 가는 그 내신의 기초적인 수업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동반이어 표현을 학습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고 그다음 제가 여기 정규 수업 어휘 필수라고 한 건
내신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단어를 외울 시간 말고 단어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지문을 외우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할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할 때 최대한 단어 시험을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게 정말 나중에 자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소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평소 실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면 뭐 어휘 이런 것도 있지만 어휘 어법 마찬가지지만 일단 범위를 소화를 다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 한 파트를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은 들어가야 되니까 범위를 소화하는 소화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 왜? 단순 암기로만은 상위권을 이제 점수가 받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면 3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여기 점수가 30점이 이제 만점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이 25점이에요. 중상위가 25점이고 그 안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가 소수점이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이렇게 등수가 나뉘죠. 그리고 이번에 영파여고 몇 명이었죠? 총 2파. 인원수? 잘 모르나요? 예년에 비해서 적어졌다는 말이 들려가지고 그러면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투자를 하셔야지 상위권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나오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기출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교과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는 범위가 되게 작다. 근데 교과서가 이 셋 중에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렵게 내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랑 부교재, 독해 부교재가 합쳐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60% 점점 보시면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독해 부교재에서 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듣기 부교재. 아까 말씀드린 리스닝 파워에서 매 시험마다 이제 5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유형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 파트별로 유형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듣기. 듣기 아까 말씀드린 부교재에서 3회분의 범위. 그래서 1회, 2회, 3회 이렇게 총 3회 부분 안에서 내고요. 그 다음에 매 시험당 5문제가 난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듣기로 객관식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형은 수능형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수업을 하면서 듣기 연습을 하잖아요. 그 듣기 연습하는 대로 그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업을 하면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험 전날에 스크립트를 저희가 줘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스크립트를 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오전 5문제지만 전혀 적은 문제가 아니고 전혀 적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문제는 수준이 평이한데 문제는 수능이랑 똑같아요. 계산형 문제는 항상 수능에서 3점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계산형 문제에서는 오답률이 높다. 그래서 작년 시험을 문제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골라라 라는 문제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 달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계산을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원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만 내가 숙지하고 갔다면 이거를 외웠다면은 이제 틀릴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듣기를 그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시험 전날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듣기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어법이에요. 어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여기 서술형, 객관식 이렇게 둘 다 나와 있는데 일단 객관식을 먼저 보여드리고 서술형은 뒤에 가서 한 번에 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변형. 이게 어떤 학교는 변형이 아예 없는 학교가 있는데 영파여고는 변형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겠다라는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고요. 그래서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서술형은 우리 어법상 틀린 거 바르게 찾아 붙이시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맞냐 틀리냐 이거를 고쳐라라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다답형이에요. 틀린 것을 하나만 고치시오가 아니라 모두 찾아서 고치시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
그러니까 여기 답이 2번 where이라고 했거든요. 이 where이 왜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죠? 일단 제가 알려줄게요. depending on이란 건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무조건 명사가 옵니다. 뒤에서 명사가 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법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where는 무조건 관계부사로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어떻게 보면 되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보면 돼요. 관계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다음 where 다음에 article 하고 명사 나오고 you read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ut 하고 접속사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뭔가 관계부사가 일단 아니에요. 완전 뒤에 문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what article you read 해서 이 부분이 의문사 부분이 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절이 전치사 절 뒤에 온 명사 절이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이제 어법이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문이 독해로 나올지 뭐 순서로 나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데 더 편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제가 노란색 친 부분들은 뭐냐면 원래 원문에 없던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어법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얘는 아예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어법을 모른다면 풀 수 없는 문제. 자, 1번을 보시면 such a complicated bridge에서 PP죠. 뒤에 있는 복잡한이라는 bridge를 꾸며주는 분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that is people, 주어, thought,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취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that은 원래 원문엔 이거 없어요. 왜냐?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다. 그래서 얘는 맞죠. 그 다음에 3번 위치냐 대시냐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위치 대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위치 대신해서 that을 원래 쓸 수 있었어요. 원래는 that이고요. 그걸 이제 위치로 바꿨습니다. 얘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병렬 to랑 같이 병렬이냐. 원래 원문에는 to가 생략되어 있어요. to는 병렬 구조일 때 생략은 할 수 있는데 원문에 생략된 걸 다시 이제 살려가지고 이 부분이 병렬 구조인 것을 인식을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우리 메이저 친구들 제가 계속 했던 얘기죠. if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오면 가정법이다. 그래서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시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the final result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를 쓰는 게 답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법을 푸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좋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변형된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파학원은 원래 기존에 어휘를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였다.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해가지고 당연히 변형을 합니다. 똑같이 안 내고요. 변형을 한 다음에 동반이어를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반이어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훨씬 더 어렵죠. 주어진 어휘를 배열해서 한 건데 보기의 단어가 원래 원문과 똑같은 게 아니라 원문의 변형된 동의어를 제시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휘 배열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서술형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를 조금 보시면 A번에 보시면 merge는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다. 그 다음에 scatter는 흩뿌리다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반열을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문에는 dispers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disperse가 scatter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동반이어 학습 표현을 하면서 전부 다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도 똑같습니다. release가 답인데 release 방출하다, imit랑 같은 뜻인 걸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봐도 지금 나 이거 모르는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학습을 하면서 그 준비 기간 동안 외우고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문이 이렇게 원문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동의어를 알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원문이 keep from moving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keep from ing 이 표현을 알고 있냐.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겠죠. keep이랑 같은 뜻, prohibit, 그 다음에 stop, 그 다음에 prevent, 다음에 뭐 저지의 느낌을 주는 전치사 from을 준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 막다, 뭐뭐 하는 것을 저지하다, 방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 답이 뭐였냐면 이렇게 100% 제가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답이 4번이었어. prevent a goal from ing.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 1번이 특징이에요. keep 다음에 from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from을 생략하고 ing 하면 계속 뭐뭘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계속 보면서 어설프게 암기를 했어. 전체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부분 어설프게 암기를 했으면 keep in에 하고 1번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원문 암기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동반이어, 동의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대망의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범위가 뭐 사실 다 객관식도 똑같지만 교과서, 그 다음에 독해, 부교재, 그다음 모의고사 골고루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 변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변형과 어법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 부분들이 킬러 문항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파 스타일인 어휘 변형, 어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휘 변형을 베이스로 해서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원래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무엇이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우리가 원문을 열심히 외웠어. 원문이 컨스턴트였습니다. 컨스턴트였는데 답은 S로 시작하는 컨스턴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써봐라. 이게 출제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끊임없는 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진 꾸준한 steady 또는 안정적인 stable 아니면 오늘 한 거 sustainable 이거를 썼다면 이제 답이 되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단순 암기만으로는 안 된다. 동반이어 학습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배열을 해서 영작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원문은 문장이 finding themselves just as committed 이게 원문이었어요. 이 부분이 원문에 있었는데 이걸 또 열심히 외웠는데 이것과 다르게 본문에서는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 immerse라는 게 나왔어. 심지어 immerse가 이제 그냥 원형으로 나와서 내가 고칠 때 immersed라고까지 어형 변화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까지 이제 접근했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이 문제보다 영파요거의 문제 수준이 훨씬 어려웠거든요. 작년에는 이 정도로만 나왔다. 그래서 올해는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예년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법상 틀린 것을 3개를 찾아서 다 붙여라. 이거는 통으로 다 맞아야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주어가 더 number이기 때문에 뒤에는 전부 다 꾸며주는 말들이고 그래서 얘를 has로 바꿔야 한다. 얘가 단수이기 때문에 얘를 has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3번에 day, cause, meet, closings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다음에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근데 그게 없다. 그리고 동사만 나온다. 그럼 얘는 뭐다? 분사 구문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라? 답은 disrupting. disrupt. 제가 여기 disrupting인데 이걸 빠뜨렸군요. disrupting 분사구문으로 고쳐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by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를 써주셔야죠. 그래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blocking이라고 이걸 전부 다 고칠 수 있어야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던 문제였고요. 가장 이게 기본적인 형태의 어법 오류 수정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유형이 점점 다양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축 의미입니다. 함축 의미는 수능에서도 2007년에 새로 생긴 유형인데 그 유형을 이제 학교에서 내신에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학교다, 영파 여고가. 그래서 수가 의미하는 바를 영어로 직접 써봐라 해서 이걸 다 쓸 수 있어야지 오케이 답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파악을 해라. 그 다음에 뭘 써라. 이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를 urge, 촉구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꼼꼼히 하셔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유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까? 정규 수업과 어떤 게 달라질까라고 하면 이제 학교별로 자체 교재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 학교의 범위와 그 학교의 스타일에 맞게 드리는데요. 내신 자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완벽하게 지금처럼 기출 분석을 전부 다 한 상태에서 영파역은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인지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부분은 여기서부터 핵심 암기예요. 말 그대로 핵심을 암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꼼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눈 그리고 머릿속에 인지하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고요. 본문을 암기하고 빈칸 채워넣기, 내가 잘 외웠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중요하다고 했죠? 어법 어휘 선택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써보는 거, 여러 가지 고르는 것까지 문제 유형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를 할 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라도 암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이 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어 있는지를 그 정도는 베이직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5번, 6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 선배들이 풀어왔던 예상 문제, 그 다음에 그리고 같은 교과서, 영파여고가 같은 교과서, 그 다음에 영파여고와 같은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스타일에 맞는 변형 문제까지 만들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서술형 문제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중 직강은 말 그대로 직전에 시험 바로 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파여고 최종 수업을 통해서 가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직보 수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로 가보시면 이게 모든 범위마다 교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고 부교재도 즉 교과서나 뭐 부교재나 아니면 외부 지문 아니면 뭐 듣기같이 전부 다 그 유형에 각각 맞춰서 그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드리기 때문에 그 플로우에만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휘까지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저희 최선어학원의 자랑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항상 선생님 언제 손필기본 줘요? 선생님 언제 그 꼼꼼분석 언제 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놓쳤던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는 걸 시험 보기 2주 전 정도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분석 자료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학교와 똑같은 교재를 가진 학교들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필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enrolled라는 단어의 영양풀이. 이거는 지금 YBM 한이라고 해서 이 교과서를 쓰는 학교의 분석본인데요. 영파 요거는 능률김입니다. 그래서 능률김도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건 예시고요. 그래서 영양풀이, 그 다음에 동의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캡에서 이 트랙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까지 꼼꼼히 전부 다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독해, 부교재, 그다음 듣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듣기. 그 다음에 얘는 부교재예요. 부교재, 듣기,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 진도가 다 나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술형까지 한 번 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빈칸을 뚫어서 이 전체 내용 흐름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까지 핵심콕콕으로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가장 제일 첫 번째 있는 건데요. 어휘 역시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잘 외우고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내가 외웠는지 잘 외웠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빈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법, 어휘처럼 어떤 어법이 맞는지를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어휘 2, 여기서는 이제 오류가 한 문장 아니 2개 이상일 수 있다. 다답형 문제를 대비한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이거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교과서나 아니면 독해 모의고사, 독해 부교재 모의고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자료를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많죠. 예상 문제까지 있어요. 예상 문제도 1, 2가 있고, 그다음 예상 문제와 더불어서 기출 문제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서술형. 여러분들이 서술형까지 직접 써볼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최선어학원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뭐가 있냐면 위클리 플래너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는 6주에서 7주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까지 저희가 계획을 다 따드려서 여러분들이 주간 계획을 짜고 내가 스스로 여기 셀프 체크까지 할 수 있게끔 노트지를 드리니까요. 그걸 보고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구나, 내 진도가 이 정도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그래서 여기 1주차, 3주차 하고 이제 6주, 7주까지 있고 이제 7주차에는 직전 대비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저희 다 왔는데요. 이제 여러분 내신 시간표 영파여고 내신 개강일을 알려드릴게요. 3월 13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수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요일 10시와 목요일 4시 반. 각각 4시간, 2시간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월요일 6시, 그 다음 목요일 4시 반 이렇게 2가지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 최선어학을 다닌 학생들의 1등급, 2등급 총 13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파여고 이렇게 누구 몇 등 이렇게 꼭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김윤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윤전 선생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숙제 열심히 해오기, 열심히 암기해오기만 잘 해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학생, 학부모님 상관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